아니 지금 국세청에서 네. 지금 날라왔는데 네. 지금 양도세를 지금 2억 가까이 한 1억 8천을 내라고 지금 고지서가 와서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끌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알겠다. 뭔데? 남편이 집이 2채 이상이었던 거네. 아니 결혼을 하면 솔직히 다 오픈을 하잖아요. 뭐 얼마를 버는지 네. 그걸 몰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특히 MZ 세대들 결혼할 때는 재산에 관한 소통을 거의 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랜만에 지인 등장입니다. 네. 네, 그동안 지인이 좀 소홀했죠. 아, 항상 네, 지인이 왔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좀 자주 만나세요. 그러니까요. 좀 자주 만나야 돼. 근데 만났는데요. 네. 근데 너무 좋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기분 좋자고 만났는데 아직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네. 이분이. 그래서 왜 그렇게 너 힘들어하냐? 네. 뭐 표정 뭐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국세청에서 네. 지금 날라왔는데 네. 지금 양도세를 지금 2억 가까이 한 1억 8천을 내라고 지금 고지서가 와서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끌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힘들어 죽겠다. 너 돈 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양도세 모르고 팔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들어봤죠. 또 나름 그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가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서로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근데 요즘 보면은 이 결혼을 하면서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 채를 팔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팔아서 이제 비과세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느닷없이 몇 년이 지난, 한 3년이 지난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양도세 1억 8천을 내라. 이게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생각지도 알겠다. 뭔데? 남편이 집이 2채 이상이었던 거네. 어떻게 알았죠? 이게 진짜 그게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네. 이게 한 집에 있다고만 들었는데 네. 이게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한 채 걷거니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주택자였던 거죠.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맞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1억 8천을 내게 생겼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네. 아니, 결혼을 하면 솔직히 다 오픈을 하잖아요. 뭐 얼마를 버는지, 뭐 돈이, 뭐 너 자산은 얼마 있고, 빚은 얼마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그걸 몰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양도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다 오픈을 안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결혼을 한 게 맞냐. 네. 약간 이런 얘기로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의외인데요? 왜요? 배짱이님은 요즘 MZ 네네네. 거기에 속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머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는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는구나. 왜요? 요즘 특히 MZ 세대들 결혼할 때는 재산에 관한 소통을 거의 안 합니다. 각자 관리하고 네. 심지어는 와이프,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의 소득을 모른다. 대략적으로만.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 통장 관리 완전 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정확히 집 보유 수를 생각을 못한 거죠. 각자 그냥 한 채거니 이렇게 이제. 사실 신혼부부 결혼 안 한 사람이 막 2채, 3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내가 한 채 있었으면 남편도 집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면은 한 채 있겠군요. 이렇게 하고 당연히 나는 비과세니까 팔고 양도세 신고를 안 하거나 했어도 비과세로 신고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3년 후에 보통은 이제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게 이제 날라오거든요. 참 이게 진짜 국세청은 어떻게 볼 때 열받는 게 잘못 신고했으면 바로 정정해서 이렇게 딱 와주면 내가 대비라도 할 텐데 정정 신고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년 막 한 5년 지나서 갑자기 너 그때 신고 잘못했으니까
네, 그거와 더불어서 가산세까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렇게 날라오면 미치는 거죠, 아. 사람이.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재산을 소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인데 네.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좀 극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짱이님 지인이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다른 집보다 약간 과하게 소통을 안 한 집인 거는 맞는데 지금 트렌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재산을 거의 터치를 안 하고, 예, 그냥 각자. 그리고 결혼하면서 보면 이제 공동 생활 자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자 통장 따로 관리하고 공동의 그 생활 자금, 예, 생활비 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각출하는 거죠. 각출해서.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볼 때 요즘 이제 간간히 네. 이렇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거기 보면 이혼 전문 간간히 뜨는데 들어서 보면은 통장 각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혼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많이 이 공동 이 통장 가지고 많이 싸운대요. 근데 제가 봐도 저거 분명히 싸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각자 관리하면 자기는 이제 좀 적당하고 숨기고 싶고 이렇게 낮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금 내니까. 네. 그러면 자꾸 이제 내 거 찾게 된다는 게 부부의 공동게 아니고 내 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도와줄 때 우리 부모님 도와주고 상대방 이것도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할 때 안 도와주고 공동 재산 내라고 하면은 최대한 적게 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쓸 때가 문제가 된대요. 쓸 때가 정확하게 공동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애매하게 야 이거는 제 거 아니야? 그쵸.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딱 들으면. 근데 그거를 공동 그 당사자는 야 이거는 공동꼴로 써야지. 그러면 상대방은 야 이걸 왜 공동꼴로 써? 네 거지. 이거는 네 걸로 써야지. 이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죠. 항상 터지는 거는 쌓여야 터지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들으니까 신혼일 때는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녀가 생겼다? 이 육아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되게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결혼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네. 무조건 재산 합쳐라.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는 MZ는 무조건 각자 관리다. 이게 딱 들으는 게 이게 정말 맞벌이라는 거를 진짜 기존 하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뭐 육아를 이유로 뭐 와이프가 그만을 두거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럼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나는 그만뒀어.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육아 때문에 네. 그만둘 때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여자들이 많이 좀 비참해지는 상황으로 가죠. 심지어 제 친구 중에서도 공동 맞벌이를 하다가 애가 이제 어리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좀 힘들거나 할 때 기분 전환하고 싶고 좀 뭐 하나 사고 싶고 한데 이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다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드럽고 치사해서 돈을 벌고 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결혼이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상대랑 약간 경쟁 상대로 하고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렇게 막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닌가? 아니 다 알고 있네. 그러면서 뭘 이해를 못한다고. 근데 이거는 몰랐어요. 집까지 이렇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확대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재산 관리 별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상대방 재산 우리 오픈하자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합치는 게 좋습니다. 합쳐서 공동 관리를 해야 세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는 정도도 크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저는 가능하면 재산을 합치는 게 부부가 됐으면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왜 각자 삶을 살아? 방금의 이야기는 거의 네. 동거인의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쵸. 네. 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돈 모으는 거에서 정말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재산을 합치면 뭔가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자산을 불려보자. 뭐 이런 같이 식으로. 막 쓰는 거지. 그럴 수도 있네. 네. 이 공동재산이 아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각자 관리하다 공동으로 모으면 이제 내 거 아닌 거는 약간 좀 막 쓰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긴 해요. 요즘 진짜 MZ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이 돈 문제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처음 얘기했던 게 3년 후에 이제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내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절세하거나 뭐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한참 지난 거잖아요. 소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남편이 속였다? 뭐 이런 게. 그거는 그것도 안 되는데? 네, 그거를 국세청에서 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고 거의 두드려 맞고 이제 좀 그 뭐지? 속은 뭐랄까 이제 움직이네. 가산세나 이런 거 이제 좀 덜 내게끔 그냥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찔러보는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이 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 피드백이 도지 않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3년 후에 오니까 뭘 할 그게 또 없는 거죠, 진짜.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집이 몇 채 있는지 몰랐다. 생각지도 못한 1억 8천을 내게 생겼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대박 맞은 결혼인데 그쵸, 다주택자였어. 그렇잖아요. 남편이 재테크의 능력이 있는 남편이 남자였어. 집이 2채나 있는 네. 요즘 뭐 어떻게 집 없는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집이 2채나 있는 대박 맞은 케이스인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근데 사실 대박 맞은 이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분상의 문제인데 네. 결혼하면서 2채였잖아요. 네. 그러면 빼박이죠. 이런 거는 비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론 이제 가산세는 안 내겠지만 양도세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뭐 황급히 팔진 않았겠죠. 그걸 알았다면. 네,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네. 네. 오늘 시간은 요즘 젊은 이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재산 관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은 다시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합쳐라. 네. 근데 배짱이님은 어떠신데요? 저는 다 합쳤어요. 저는 인증서까지 다 손에 쥐어진 케이스예요. 혹시 그러면 통장 비밀번호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주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명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니 거의 약간 갈취? 약간 이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